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놓고 총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5일째입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 들겠다. 만약에 이 업무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 면허가 취소되거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니 더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총파업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화물기사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박정훈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물연대가 지난 목요일 새벽 0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5일째인데요. 그동안 정부와의 교섭, 합의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예, 화물연대는 11월 24일 0시 안전운임 3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 전품목 확대, 6월 7일 파업 당시 6월 14일 정부 즉 국토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외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어디서 파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산의 항만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산 북항, 부산 신항. 이 두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은 화물연대 조합원인 화물차주들의 법적 지위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체포가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까? 정부는 입맛대로 명칭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자영업자, 어쩔 때는 화물노동자.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헌법이 보장한 집시법에 의해서 정당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뭐 업무 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실제 이제 시행이 되면은 뭐 기사 자격 정지로 생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것을 볼모로 겁박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과 상관없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5차례의 교섭을 거쳐서 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하고 화주 책임을 삭제하고 이렇게 좀 반쪽짜리 연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민생특위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10월 말 종료시까지 한 차례 열린 회의도 중도에 파행을 하고 그 뒤에는 아무런 논의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화 과정이 정부와 여당만으로 입법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당과 직접적인 관계인 화물노동자와 아무런 말도 합의사항도 없이 국민에게 발표하면 이것이 입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차례 교섭을 하겠다고 했는데 없었다는 말씀, 한 번 있었지만 그것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화물연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바라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물연대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14일 합의안에 따라 안전운임을 지속하고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위한 입법화를 하는 것입니다. 현 안전운임제도는 컨테이너, BCT 두 품목이 있습니다. 이 두 품목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물, 카캐리어, 철강, 사료곡물, 택배지간선 확대하고 그 외 품목은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이제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파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물류비 상승으로 화주의 물류비 지출이 늘어나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1.5리터짜리가 2011년도에는 원가가 825원이었고요. 네. 출고가는 1,32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원가가 635원으로 낮아졌어요. 네. 그런데 출고가는 1,70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에는 원가 비용 상승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5.9%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1.5리터 기준입니다. 일부 품목 기준은.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컨테이너 경우는 육상운송은 2022년 1일 기준으로 해서 1.59% 올렸습니다. 그리고 BCT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40피트 기준으로 예를 들면 중국까지 가는 비용이 이제 해상운송입니다. 한 예전에는 250만이라 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45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해상운송을 합니다. 대형 타이어 같은 경우는 3년 전 금호 타이어 규격을 말씀을 드리면 12R에 22.5 같은 경우는 34만 원을 했는데 현재는 40만 원 합니다. 외국 타이어 같은 미쉐린 같은 경우는 12R에 22.5 3년 전에 금액이 43만 원을 했었는데 현재는 53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22년 또 3월 이전에는 경유 가격이 1,480원대를 했었습니다. 1,480원대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는 1,920원이에요. 이제는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경유값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차이들을 보더라도 안전운임제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것은 정부의 발표는 신뢰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안전운임제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와 국토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와 여당, 국토부는 2022년 6월 14일 합의에 따라 적각 화물연대와 대화를 하고 부산 사학압 최인호 의원 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입법 및 제정까지 대통령 거부권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파업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십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개정 및 입법 제정 이후가 화물연대 총파업 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정부와 여당,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가지고 말장난 및 국민 기만을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안전운임제도의 과적, 과로, 과속을 방지하여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차적 전품목 확대를 위한 부산 사학압 최인호 의원의 개정 법안을 입법 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11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호도하지 말고 42만 화물노동자를 대표하는 화물연대와 진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박정훈 사무국장이었습니다.